어머님, 제발. 저는 임신했어요. 시끄러. 그게 뭐가 대수야? 넌 이 집에서 쫓겨나. 하지만 뱃속의 아기는 내 손주고 뭐고 없어. 당장 나가. 조선시대 한 양반집. 시어머니 박씨가 임신한 며느리 수연을 내쫓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당장 꺼져. 수연은 겨울 찬바람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하지만 그날 밤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물이 말랐습니다. 곡식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 씨는 무서워 떨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박 씨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만약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인과응보를 다룬 이 교훈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조선시대 한 가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때는 조선 후기 고종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한 양반가에 박씨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55의 나이에 권력과 재산을 모두 쥔 시어머니였죠. 박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30의 이정훈. 총명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3년 전 정훈은 혼인했습니다. 아내는 수연이라는 25의 처녀였습니다. 수연은 가난한 선비의 딸이었습니다. 학식은 있었지만 재산은 없었죠. 박 씨는 처음부터 수연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는 것. 그것이 박 씨가 수연을 싫어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정훈이 수연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후 수연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문안 인사를 드렸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으며 집안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무엇을 하든 트집을 잡았습니다. 음식이 맛없다고, 청소가 덜 됐다고, 옷이 초라하다고. 수연은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훈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어머니도 마음을 열 거라고.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3년째 되는 해봄, 수연이 임신했습니다. 정훈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 수연의 아이. 박 씨도 처음에는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손주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수연을 보며 박 씨는 오히려 더 심하게 구박했습니다. 임신했다고 게을러졌다고, 임신했다고 일을 안 한다고,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한다고. 수연은 힘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했지만 참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일했습니다. 정훈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임신했으니 쉬게 해달라고, 무리하면 아이에게 안 좋다고. 하지만 박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자신은 임신했을 때도 일했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나약하다고. 수연은 견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연의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수연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무거운 빨래, 장작 패기, 청소, 모든 것을 수연이 했습니다. 정훈은 어머니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수연을 쉬게 해달라고,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박 씨는 그제야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임신 8개월째 되는 날, 수연은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실수로 박 씨의 비녀를 떨어뜨렸습니다. 귀한 비녀였습니다. 박 씨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비녀가 바닥에 떨어지며 금이 갔습니다. 박 씨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곧 분노로 빨개졌습니다.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놀라 떨었습니다. 박 씨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수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박 씨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수연을 내쫓기로. 이 며느리는 자신의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킨다고. 다음날 아침 박 씨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수연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돌아섰습니다. 수연은 정훈을 찾았습니다. 정훈은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박 씨가 화를 냈습니다. 정훈은 울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정훈이 울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수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걷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수연이 집을 떠난 그날 밤, 박 씨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를 내쫓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인이 급히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박 씨가 따라갔습니다. 우물을 보니 정말로 물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맑은 물이 가득했는데 하루 만에 말라버린 것입니다.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인들을 시켜 다른 우물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 부엌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가 급히 갔습니다. 정말로 쌀2개 쌀이 모두 썩어 있었습니다. 검게 변해서 악취가 났습니다. 다른 곡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리도 콩도 모두 썩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곡식이 썩다니. 저녁 무렵 마구간에서 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박 씨가 달려갔습니다. 말 3마리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병의 흔적도 없이. 그리고 소와 돼지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두려워졌습니다.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물이 마르고 곡식이 썩고 가축이 죽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하지만 보통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울부짖는 듯한. 박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나무가 시들어 있었습니다. 정원의 아름다운 매화나무, 대나무, 소나무 모두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렸습니다. 박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저주였습니다. 정훈이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훈이 울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연이 떠난 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오후에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그릇이 깨졌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저절로 깨진 것입니다. 박 씨는 이제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도 아닌데 집이 흔들렸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 집에 머물 수 없다고 박 씨와 정훈만 남았습니다. 정훈이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집 안으로 들어와 박 씨 앞에 떨어졌습니다. 박 씨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늘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박 씨를 바라볼 뿐. 수연의 배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쓰러졌습니다.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곧 멈췄습니다. 박 씨는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임신한 며느리를 겨울 추위에 내쫓았습니다. 갈 곳도 없는 며느리를 뱃속의 손주와 함께. 박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정훈을 불렀습니다. 정훈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정훈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준비했습니다. 수연을 찾으러 가기 위해 박 씨와 정훈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연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한 노파가 말했습니다. 박 씨와 정훈은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산 쪽으로 올라가며 계속 수연을 찾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정훈이 물었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정훈과 박 씨는 절로 달려갔습니다. 절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암자였습니다. 스님이 방을 가리켰습니다. 정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수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몸,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수연이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정훈이 달려갔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연이 약하게 웃었습니다. 정훈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박 씨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박 씨를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씨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박 씨가 울었습니다. 수연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수연도 울었습니다. 박 씨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박 씨는 더욱 울었습니다. 정훈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지만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박 씨가 손주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내쫓으려 했던 손주. 박 씨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 씨는 부끄러웠습니다. 하늘이 자신의 잘못을 벌한 것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박 씨가 수연에게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이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박 씨가 울었습니다. 수연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연과 아기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박 씨는 그 일주일 동안 수연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직접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아기를 안아주었습니다. 수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연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정할 수 있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날, 박 씨가 수연을 부축했습니다. 정훈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박 씨가 며느리를 부축하다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물에 다시 물이 차 있었습니다. 곡식이 새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었던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박 씨는 하늘을 보며 절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연을 진짜 딸처럼 대했습니다. 손주를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과부들을 돌봤습니다. 고아들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온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연과 박 씨는 이제 진짜 모녀처럼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함께 바느질을 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손주 승훈이는 돌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총명한 아기로 자랐습니다. 박 씨는 손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를 거부했다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느 날 수연이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수연이 웃었습니다. 박 씨는 기뻤습니다. 둘째 손주가 오는 것입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박 씨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손주 승훈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승훈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승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는 손주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사랑을 가르치겠다고. 미움이 아닌 사랑을, 차별이 아닌 평등을. 10년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이제 65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35, 여전히 아름답고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승훈이는 15,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승민이는 10살, 똑똑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박 씨는 행복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 씨가 가족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웃었습니다. 정훈도 웃었습니다. 승훈이와 승민이도 웃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박 씨는 그것을 보며 기뻤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니. 박 씨가 70이 되던 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박 씨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박 씨가 아플 때마다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약을 다려 주었습니다.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박 씨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수연은
자신을 진짜 어머니처럼 돌봐주었습니다. 박 씨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울었습니다. 박 씨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처럼. 박 씨가 75이 되던 어느 봄날, 박 씨는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수연, 정훈, 승훈, 승민 모두가 박 씨의 곁에 모였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승훈이가 울었습니다. 박 씨가 승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승민이도 울었습니다. 박 씨가 승민이도 안았습니다. 정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씨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수연이 시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박 씨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수연이 울었습니다. 박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박 씨의 장례는 마을 전체가 참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박 씨가 도와준 과부들, 박 씨가 먹여 살린 고아들, 박 씨에게 은혜를 입은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박 씨를 기렸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미움은 사랑으로, 교만은 겸손으로, 이기심은 희생으로. 박 씨 할머니는 그것을 증명하셨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승훈이는 훌륭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승민이는 뛰어난 의원이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겸손하라.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라. 그들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대대손손 이어졌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와도 그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졌습니다.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았다가 하늘의 벌을 받고 뉘우쳐서 변화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용서의 힘을, 변화의 가능성을. 그것이 바로 박 씨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영원한 유산. 여러분, 지금까지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박 씨는 왜 며느리를 미워했을까요? 단지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 미움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까? 집안이 망하고 가족이 고통받고 결국 자신도 괴로워했습니다. 다행히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변화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굳은 마음도 녹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박 씨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자식을 억압하는 부모.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가능합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수연도 대단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못되게 대한 시어머니를, 자신을 내쫓은 시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고통입니다. 용서하고 사는 것이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화해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일입니다. 박 씨처럼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 수연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놓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곁에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지금 곁에 있을 때 화해하십시오.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과의 화해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보세요. 특히 갈등이 있는 가족이라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모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용서는 힘이 세며 가족은 가장 소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